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에메랄드 디렉터 공윤입니다. 제가 단상을, 왜냐면 여러분들 앞에 서면 진짜 다리가 후들후들 제일 긴장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편안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약간의 커닝 페이퍼도 보면서 이렇게 리더님들이랑 좀 편한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항상 잘하고 계시는 분들, 모르는 분들 알려드리는 건 너무 쉽죠. 근데 너무 잘하고 있는 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 이런 부분들이 항상 고민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리더스 교육 오면서 항상 궁금했던 점은 다른 분들은 파트너들한테 어떤 얘기 해주실까? 팀에서 어떤 리더십 하고 계실까? 이런 부분들이 지나가요. 너무 커서 가렸나요? 저희 얼굴이 완성이 되구나. 어떤 리더십을 하고 계신지가 저는 사실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 떨어지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10월 달에 파트너분들이나 팀에서 했던 조금 리더십도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 리더스 분들한테 더 해드리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를 보시는 분들은 그죠? 소개 멘트도 사실 다 정해져 있어요. 키 크고 그렇게 딱 시작되는 그 멘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를 보시면 진짜 키가 크다, 키가 몇이에요? 뭐 이런 얘기들 항상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잘 모르는 분들은 모델 같은 거 혹시 하셨으면 이런 얘기를 해요. 기분 좋으라고 이제 해주시는 말씀이시겠죠? 그래서 제가 한 10kg만 빠졌다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조금 친하고 이렇게 장난스럽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은 이렇게 피지컬이 좋은데 운동 같은 거 안 하셨냐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제 운동 잘할 것처럼 생겼나요? 생겼죠? 근데 진짜 더 놀라운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못해요. 기대 이상으로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00m 달리기를 하면 항상 반에서 꼴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긴 다리로 걸어만 가도 중간에 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운동이랑은 정말 좀 비슷한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에 사실 운동과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대학생이 되고 뭔가 사회적인 뉴스도 보기도 하고 대학교 초반에 2002년 월드컵을 했었거든요. 그때 기억나시죠? 너무 재밌잖아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런 스포츠 문화들이 너무 재밌고 그 안에 뭔가 어떤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가대표 이런 경기들은 조금 챙겨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유산을 하면서 제가 정말 운동선수의 어떤 그 자서전도 되게 많이 보고 동기부여 글도 되게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그 안에 어떤 노력, 치열함, 결과 그런 것들이 되게 감동으로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최근에 참 좋아하게 됐는데 9월 말에 우리 연휴 되게 길었을 때 아시안 게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시안 게임도 보고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제가 조금 느꼈던 부분들을 10월 달에 이렇게 팀원분들이랑 많이 나눴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딱 하려고 했을 때 제가 책을 봤는데 딱 요 글이 보이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선수의 공통점. 와닿죠? 뭔가 내가 스포츠에서 메달을 따겠다가 아니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공통점이 딱 3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셔서 제가 퀴즈를 낼까 이런 생각도 할 정도였거든요. 네, 바로 첫 번째는 메달이라는 목표를 가진 선수들이었다라고 해요. 그분들이 운동을 시작할 때 그냥 나 좀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정도의 마음으로 시작했을까요? 이렇게 올림픽이나 진짜 메달권에 가는 선수들은 내가 프로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원하는 꿈과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구체적인 꿈과 목표는 유산을 하면서 사실 너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성공의 8단계, 1단계도 바로 꿈과 목표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유산화를 하면서 이 꿈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듣게 됐는데 처음에는 조금 어려운 마음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꿈이라는 게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30대 후반에 유산화를 만났을 때 이제 직장 생활도 끝이 보이고 자영업을 해서 내가 카페 사장님이 되는 게 꿈인가? 근데 그것도 이루지 못할 것 같고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땄지만 그걸로 다시 뭔가 내 일을 하는 게 나의 꿈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 설명에서도 많이 보시는 것처럼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가 꿈이 아니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런 부분들이 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유튜버 아니면 건물주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많대요. 근데 우리가 건물주가 꿈이 아니라는 거는 알고 있죠. 오히려 건물주가 되어서 내가 살고 싶은 삶, 내가 건물주가 돼서 따박따박 월세가 나올 때 내가 그 자유로운 시간에 어떤 삶을 누리고 싶은지가 여러분들의 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리고 그러면 건물주는 내가 그 삶을 위한 도구,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유산화도 나의 좋은 어떤 꿈을 이루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김경래 스폰서님이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갑자기 긴장하시고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얘기를 하시거든요. 강의에서도 얘기하시잖아요. 제 목표가 제 꿈이 유산화에서 다이아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풍족하게 먹이고 어떤 사람들을 모아서 동기부여 강사가 되는 거, 무료 강연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꿈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좋은 도구가 유산화고, 그래서 유산화 다이아가 되려고 이렇게 하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 그걸 위한 사실 너무 좋은 도구가 유산화라는 거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과 목표를 가지시는데 사실 그 좋은 목표에 조건이 있어요. 내가 건물주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목표가 된다라고 하면 내가 언제까지 몇 억짜리 건물을 사서 월세를 받을 거야? 라는 정도의 기간, 숫자가 들어가는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파트너분들한테 물어보시죠.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러실 것 같아요. 골드, 그죠? 언제까지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성취를 가진 부분들이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요즘에 화검도 되게 많이 하시죠? 강의도 많이 듣고 하시는데 거기도 나오거든요. 내가 뭔가를 이룰 때는 주어가 필요하고 기간이 필요하고 숫자가 필요하고 내가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말이 필요하다고 하듯이 내가 무언가 구체적으로 성취할 때는 반드시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골드 가기 전에 너무 어려웠던 게 그 부분이었거든요. 스폰서님들이 이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골드 가실 수 있어요. 골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 골드를 언제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다음 주 내가 마음 먹는다고 그냥 가지는 건가? 그냥 기분에 그죠? 그럼 제가 12월에 가볼게요. 이렇게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기간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이렇게 많이 고민을 했을 때 이제 스폰서님들이 가이드 주신 게 바로 프로모션이거든요. 내가 언제 무엇을 해야 될지 사실은 잘 모르죠. 일하는 그 기간을 끊어잡기가 저희 일 특성상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게 바로 회사의 프로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회사의 프로모션이 너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거제도 여행 프로모션도 있고 어워드나잇 프로모션도 있죠. 그리고 그로스 이런 프로모션도 있고 내년에 컨벤션이 있으면 레커니션에 대한 것들도 기간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조건을 달성했을 때 성취할 수 있는 목표들을 주고 있죠. 그것들을 가지고 달성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퓨처 어치버를 마감한 파트너 분들도 사실은 그렇게 달성했을 때 이유가 그런 것들을 계속 퓨처 빌더 때부터 연습을 했었어요. 이 분 같은 경우에는 거제도를 1인 마감을 하셨었거든요. 그럼 2차 기간에 거제도 1인을 마감을 해야 되죠. 그리고 원래는 PPS를 하셨었어요.
근데 지금 회사에서 평생 매칭을 업그레이드하는 기간을 줬죠. 그러면 그 평생 매칭에 업그레이드하는 기간과 점수, 거제도를 포함하는 점수, 그리고 퓨처 어치버를 갈 수 있는 그 기간의 점수들을 어떤 기간 안에 모아서 했을 때는 훨씬 더 시너지가. 그래서 퓨처 어치버를 가면서 거제도도 추가 달성하고 어워드 나이트도 갈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한번 짜서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리더님이 이렇게 하셨을 때는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고 그런 기간들을 좀 제시를 했을 때 파트너들이 감을 잡고 그럼 제가 이 기간에 한번 뛰어볼게요. 이런 마음으로 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퓨처 어치버를 마감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파트너분한테 이제 퓨처 가셔야죠. 퓨처 가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퓨처라는 기간에 그죠? 기간에 나와 있다라고 하면 시작해야 되는 날짜. 그리고 이분이 회사의 프로모션이나 또 팀의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것들을 가져가실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을 하고 이제 리더스 분들은 제안을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꿈과 목표를 생생하게 꿈꾸고 있는지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울컥했던 여러 가지 장면 중 하나가 그 양궁 중계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나라 양궁 너무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한 발로 금메달이 결정되는 그런 순간인 거예요. 너무 심장이 아파오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스포츠 중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캐스터분이 얘기를 해주시고 항상 그 종목에서 그죠 이미 메달을 따고 은퇴하신 분들이 같이 이렇게 중계를 두 분이서 하시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한 발의 그 시간 몇 초 안에 쏘아야 되는 그 시간이 있죠. 근데 이분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방송에서는 원래 공백이 생기면 안 되죠. 그럼 이분이 계속 누군가 중계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선수 출신인 분이 아무 말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분이 아마 선수 때 생각이 조금 많이 나셨던 것 같다 이런 이제 멘트를 던지면서 얘기를 이끌어 나가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 게 지금 저 선수의 입모양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 발을 딱 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런 이 모양이 아무도 캐치를 못하는데 그분들은 딱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되게 울컥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저 순간에 어떤 생각들을 하시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선수들의 멘탈 관리 항상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죠. 내가 지금 그 한 발을 쏘고 나서 올림픽 선수 메달, 그 올림픽의 저런 단상이 있죠.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태극기가 휘날리고 애국가가 내 귀에 울려 퍼지는 그 모습들을 선수들이 계속 상상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 중간중간에 그런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계속 트레이닝하고 그런 긴장감 속에서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멘탈 관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감동 있고 공감이 됐거든요. 제가 이제 골드나 이제 골드, 루비를 갈 때도 좀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스폰서님들이 그런 순간 있죠. 골드 가실 때 된 것 같아요. 골드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차에 가다가 그냥 랠리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막 그죠? 차 혼자 있는데 쏟아지고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그 1박 2서의 그 레커니션 무대에 내가 중간에 올라가고 박정대 편합범 스폰서님이 배지를 달아주고 거기에 내가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생생하게 여러분들이 꿈꾸실수록 거기에 조금 가까이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드리고 여기 계신 리더스 분들한테는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놓쳤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 이 일을 시작할 때 꿈과 목표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리더스가 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꿈꾸셨던 1차적인 목표를 이루셨죠. 그러니까 스폰서님 저 이제 좀 쉴게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가
파트너들을 좀 후원해서 파트너들을 단단하게 성장시켜야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뛰어서 갔지만 파트너들이 더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저의 꿈과 목표를 조금 다시 설정하거나 이렇게 했던 게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엄마 아빠가 그죠? 나는 이제 뭐 다 했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앞으로 열심히 살아.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듣나요? 엄마 아빠는 저렇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는데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분들도 그쵸? 엄마 아빠가 되게 열심히 살아야 아이들이 사는데 아이들만 보고 있는 부모들을 보면서 너무 답답해하고 그분들의 현실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리더스가 되니까 부모가 됐어. 이제 아이들을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에 본인이 계속 성장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멈추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 기간에 내가 다시 1년 안에 이그제 골드를 갈 거야. 그리고 상반기에 한 번 더를 하고 루비를 갈 거야. 이런 목표들을 세우고 제가 뛰었을 때 저는 파트너분들이 그걸 보고 같이 움직인다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파트너를 같이 후원을 해야 하는데 그 내 마음속 안에 어쩌면 파트너를 후원한다는 명목 안에 내가 뒤로 숨어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때 김규순 원장님 강의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제일 무서웠던 게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한 적 있거든요. 여러분 MRI 저 괜찮잖아요? 그죠?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 가장 무서운 점이 뭐냐면 진짜 일하려고 하는 리더를 잃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직장 생활을 했지만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를 것 같고 비전이 별로 없어. 이러면요 진짜 일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제일 먼저 이직해요. 이 조직에 남아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찾아가게 되거든요. 물론 유산 안에서 뭐 그런 일이 있진 않겠지만 누군가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타이밍을 내가 놓쳐버리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뛸 때 그 뒷모습을 보고 저는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그래서 저희 팀 안에서는 제가 올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기간과 목표를 공표를 했어요. 못 이루면 너무 부끄러웠겠죠. 그렇지만 그것들을 공표하고 제가 긴장감 있게 일을 할 때 분명히 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스폰서님만 불러도 그냥 스폰서님 이렇게 부르는 거랑 제가 뭔가 목표를 가지고 뛰고 있죠. 스폰서님 이렇게 하면 스폰서님 얘기하세요. 리더님 뭐 하려고 하시나 봐요? 뭐 이렇게 딱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그게 스폰서님들만 가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엄청 긴장했거든요. 근데 첫 페이지인데 지금 20분이라서 빨리 조금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선수 공통점. 두 번째는 방금 신중하게 살게 된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잘하게 되는 일이 있나요? 여러분 어른이 돼서 20살이 되니까 갑자기 배우지도 않았던 수영을 막 잘하게 되고 막 영어를 술술술 원어민처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나요? 아니죠. 내가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 그거는 배워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건 이 유산화 일도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영, 영어처럼 똑같이 배워서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것들을 배워서 성공자들을 많이 배출시킨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룹과 팀이다 라는 걸 프로모션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든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고 내가 새로운 스포츠를 배울 때도 그죠? 어디에 가서 정말 제대로 잘 배울 수 있을까를 선택하는 것처럼 이 일도 그런 일이고 여러분들이 너무 선택을 잘 했다. 어떻게 보면 선택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명문학교에 들어온 거랑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은 성공학교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학교가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막 이렇게 다녔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교육 관계자들이 정말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서 엄청난 커리큘럼을 짜서 만들어진 거 아시죠? 1학년 때는 이 정도의 수준, 어휘력, 단어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2학년이 되면 이 단계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거. 그죠? 3학년은 2학년을 배우고 나서 또 배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그냥 뭐 얘는 3학년부터 그죠? 얘는 6학년부터 이렇게 하지 않죠. 다 아이들 1학년부터 그 체계적인 교육 훈련 안에 들어가게끔 설정을 해두잖아요. 근데 우리 유산을 할 때는 그렇지 않죠. 신규도 있고 기초 트레이닝도 있고 RTS 심화 과정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홈리딩이나 1박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는데 저는 이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이런 시스템이 정말 체계화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개인의 독립적인 리더들이 만나서 이런 조직을 꾸리고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팀을 이끌어서 이런 시스템을 돌아가게 한다라는 게 알면 알수록 되게 놀랍고 이게 체계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체계적인 건 이미 성공자들이 기관 안에서 검증된 내용으로 꾸려져 있다. 근데 내가 수영을 배울 때 그죠? 저는 그냥 뭐 이렇게 평영 정도 하고 싶어요. 평영만 가르쳐 주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배운다는 거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체계적으로 배우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리더님들이 내가 원하는 시스템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00% 이해가 가지 않죠. 우리도 배울 때는 이게 도움이 되겠어? 근데 지나고 보면, 커서 보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시스템도 이미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더님들이 따라오시면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리고요. 그리고 스폰서님, 멘토가 있다라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하고 이 일을 배워가는데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운동을 진짜 못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들이 배드민턴을 시작을 하면서 같이 이제 가족 운동으로 저도 혹시 나중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배드민턴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이랑 기초반으로 해서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저는 배드민턴을 돈 주고 배운다라는 거를 생각 못했어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핑퐁 이렇게 치는데 되게 체계적인 고강도 이렇게 스포츠더라고요. 그걸 치는데 누가 볼까 무서워요. 여러분들 그거를 돈 주고 배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뒤로 가면서 이렇게 이제 배드민턴 공을 맞추는 그런 팔이랑 발이 뒤로 가는 그런 박자들을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똑같은 제가 저희 딸이랑 똑같이 배우는데 앞에서 코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똑같은 동작을 이렇게 가서 하는데 저한테는 항상 팔을 유지하세요. 이거 팔 니은자로 자연스럽게 유지하시는 거예요. 팔 유지하세요. 이런 코칭을 되게 많이 하고요. 저희 딸한테는 발을 벌리래요. 발을 뒤쪽으로 하는 거. 그래서 똑같은 거를 배우고 있는데도 이 사람에 따라서 뭔가 코칭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맞춤으로 적용될 때 그게 좋아진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저희 일도 그런 것 같아요. 리더님들도 이렇게 파트너분들 가이드 해드리면 뭐 성공의 8단계 이런 거 시스템에서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죠. 근데 항상 대부분 모여있는 조금 머물러 있는 것들이 초대에 되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파트너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한번 그 들어보라는 얘기 자체를 못하고 오는 파트너가 있고요. 어떤 파트너는 얘기했대. 들어보라고 했대. 근데 안 온다고 했대. 근데 그걸 막 물어보면 뭔가 기분 나쁘게 나라도 안 오고 싶은데 막 약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말에 그죠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른 또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그냥 이렇게 스폰서님과 상담할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스폰서가 되고 파트너들을 여러 명을 보다 보니까 정말 세밀하게 다 다르고 이것들이 1대1로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그 부분을 극복하고 좋아진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을 위한 어떻게 보면 1타 강사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서는 배우고 실행하고 피드백 받고
재실행하고 배워서 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그 실행 중에 피드백을 받고 재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실력이 향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리더스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우리가 리더스가 되면 여기서 아까 말한 시스템들은 리더님들이 다 했기 때문에 적어도 골드 이상 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하셨을 거예요. 근데 골드 이상이 되면 분과에 소속되어서 봉사도 하고, 그죠? 이렇게 리더스 교육도 듣고, 어떤 경우에는 리더스 교육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저는 이것 역시 리더스 이상, 더 큰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그런 시스템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더님들이 파트너 분들한테만 아니라 나에게 따로 이제 추가적으로 주어진 이 시스템 안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15년이라는 시간이에요.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물론 평균적이겠죠.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선수들의 평균적인 최고의 기량을 나타내는 시간. 결국은 올바른 노력 안에서 이어온 절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2002년에 월드컵을 봤을 때 박지성 그죠? 되게 뭐 나이 차이도 나지 않는데 저 나이에 부와 명예와 막 이런 것들. 근데 저는 그냥 지냈던 거고 그분은 몇십 년, 초등학생부터 그죠? 이미 수십 년의 그런 훈련의 시간들에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일들이겠죠. 그래서 스포츠에 보면 항상 자극적인 기사로 이번 아시안게임 깜짝 스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운동에 깜짝 스타가 있을까요? 내가 한 번 했는데 막 두각을 나타내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이럴 수 있을까요? 없죠. 이번에 수영에서도 되게 우리나라에서 메달을 많이 따가지고 막 수영의 황금시대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그분들이 갑자기 나타난 스타일까요? 제가 진짜 수영을 보면서 이게 너무 짧은 막 0.1초를 정말 줄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4년의 시간을 도전했겠구나. 근데 생각해보면 4년도 아니죠. 본인이 선수를 하기 위해서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수십 년에 내가 보이지 않고 내가 몰랐을 뿐 그런 절대적으로 노력해온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실 누가 볼 때 저분 어디서 갑자기 저런 분 나타났어?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저분이 뭐 갑자기 그죠? 나타났을까요? 제가 몰랐을 뿐이지 그분의 시간 안에서 보이지 않는 노력들을 다 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부터 빨리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일을 하다 보면 되게 조급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13년 정도 다녔는데 누가 그렇게 오래 말도 안 돼. 저희 남편 지금 18년 동안 다니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네트워크 하면 그죠? 너 아직도 그거 해? 1, 2년에도 그런 얘기 들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밖에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시선들이 있다라는 것도 인정하고 저는 저희 안에도 그런 시선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파트너분들도 마찬가지죠. 승무원님 1년이 됐는데 파트너 안 생기고 이 일이 되는 일이 맞아요? 그죠? 3년, 5년에 골드가 되는 게 막 이 일이 되는 게 맞아요? 너무 늦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 일을 보는 자세 그쵸? 어떻게 보면 운동선수도 최고의 기량을 가지기 위해 수십 년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파트너나 다른 분들이 하는 부업이나 약간 투잡이나 여러 가지 일들도 수십 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유산화 안에서는 너무 조급한 마음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우리가 스포츠 선수들이 이렇게 하면 되게 그런 명성 이런 것도 부러워하지만 부러워하는 거 또 하나 있잖아요. 메달 따면 연금 나오죠. 진짜 이제 죽기 전까지 쭉쭉쭉쭉 나오 있는 연금. 여러분 스포츠 선수가 연금 얼마나 받으시는지 아세요? 너무 또 그런 거 궁금해요. 되게 그런 거 궁금해하는데 예전에 보니까 찾아온 게 있었거든요. 스포츠 선수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이 월 100만 원이에요.
아까 최고의 기량을 가지려면 몇 년 걸린다고 했어요? 15년 걸려서 금메달을 따고 따고 했어. 그럼 이 사람 받을 수 있는 연금 얼마예요?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아시안게임 금메달도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아니 아시아에서 1등을 했는데 그 종목에서. 근데 연금 점수가 10점이에요. 그 100만 원을 받기 위한 건 110점이 만점이 돼야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최소 점수도 20점이에요. 연금이 개시되려면. 그럼 아시안게임에서 최소한 금메달 2개 이상은 따야 돼. 그게 여러분 더 쉬울까요? 유산아 더 힘들어요? 그럼 이제 아시안게임 이제 준비해가지고 금메달 2개만 따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이제 아시안게임 말고 국제 스포츠나 우리가 4년마다 정말 전 세계에서 단 한 명만 나올 수 있는 금메달이 90점이거든요. 이것도 만점이 아니죠. 내가 정말 그 스포츠에서 전 세계를 제패해 라고 해도 100만 원이 되지 않는 연금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물론 연금만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분들이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대가와 어떻게 보면 내가 유산을 만나서 얻을 수 있는 대가가 너무 다르죠. 15년 월 100만 원 안 할 거잖아요. 그죠? 퓨처 빌드 안 될 수가 없죠. 박청래 스폰서님은 뭐야? 하루에 그죠? 100만 원씩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쩌면 우리는 도구를 가지고 있죠. 국제 스포츠 같은 경우는 금메달 이렇게 딸 수 있나요? 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안 되죠. 근데 유산화에서는 상관없죠. 이 사람이 볼드가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그런 도구들을 우리가 만나서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다르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 글귀가 제가 어디서 봤는데 너무 공감이 가서 출처를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람들은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면서 2년에서 5년이라는 시간은 성공하기엔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바쳐온 일이 결국 빈털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죠? 여러분 제가 저희 남편도 이제 20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지만 그죠? 그게 모자라서가 아니라 앞으로 30년, 40년 뒤에도 내 생활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유산이라는 도구를 이용하고 있고 부모님 세대를 보면 정말 본인의 생을 바쳐서 하신 일들이 미래를 책임져 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으시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의 보내는 3년이라는 5년 시간이 그렇게 길까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는 그런 마음들 이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리더님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뒤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자를까요? 뭐 시간이 모자란데 짧게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아시안게임을 보면서 아까 뒷얘기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막 공식적인 거 말고 그쵸? 김승호 회장님도 책에서 안 쓴 얘기들 막 이런 거 찾아보고 하는 편인데 그 아시안게임도 끝나고 나니까 이모저모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나가신 최연소가 2011년생이에요. 저희 아들이랑 동갑인 거예요. 근데 저희 아들이 막 집에서 게임하고 있는데 올림픽에 그쵸 아시안게임에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연장자는 1950년생 70대시겠죠. 무슨 게임인가 이렇게 하시죠. 11년생은 체스라는 운동을 간 거고 50년생 이분 같은 경우는 카드 게임. 너무 다양한 종목에 우리가 모르지만 본인의 분야에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들. 그리고 국가대표 같은 경우는 저는 국가대표에서 전직이 어디 있어요? 엘리트로 해서 그냥 선수로 쭉 키워야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국가대표 선수의 전직이 있는 거예요. 회사원이에요. 그리고 양궁 선수예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되게 어렵다는 국가대표가 바로 양궁이죠. 국제대회보다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되는 게 더 어렵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군대를 졸업하고 취미생활로 시작했던 양궁을 가지고 노력 끝에 국가대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왜 드리냐면 이걸 다 들으시지만 나는 상황이 좀 달라. 그죠? 저건 알지만 다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누군가는 또 본인의 레이스를 열심히 하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들을 같이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고
비운의 금메달리스트. 은메달, 동메달리스트도 아니고 금메달리스트인데 어떻게 비운일 수 있어요? 이 기사 보셨어요? 왜냐면 아까 아시안게임 그 연금도 있지만 금메달의 혜택이 남자분들 병역 면제죠. 그래서 이강인 선수들이나 페이커나 다른 선수들이 병역 혜택을 받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분은 군대 면제가 뭐예요? 그죠? 예비군이 끝난 40대 초반의 게이머가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싸우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스트리트 파이트에 그것도 아시안 게임 종목으로 해서 금메달을 따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사례기도 하고, 이분 같은 경우는 UKG에 한번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감동 있는 얘기가 있었는데 동영상이 재생되지 않아요. 리더스 방에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톡방이나 다른 데 공유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아시안게임에서 가장 감동이 있던 순간이 바로 안세영 선수, 그죠? 제가 배드민턴을 배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아니어도 막 정말 흥미진진, 제가 아는 그냥 동네에 되게 나이 많은 어르신이 하는 게 아니라 엄청 격렬하고 멋진 스포츠더라고요. 이 안세영 선수가 2002년생, 그죠? 월드컵 출신으로 이제 21살이 됐거든요. 근데 중3 때 국가대표가 됐대요. 실력으로. 추천이 아니라. 그러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 선수들을 다 이기고 국가대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국내외 어떤 세계 무대를 거의 휩쓸다시피 한 신동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만났던 분이 천이페이라는 중국 선수예요. 이 천이페이 선수를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만난 거예요. 너무 잘한다고 한 선수인데 이 선수를 만나서 정말 참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로 해서 이분도 나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게 너무 힘들어서 3년 동안, 그러니까 2018년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원래는 올림픽 있죠. 2020년 올림픽이었는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2021년 도쿄 올림픽으로 열렸거든요. 그래서 그 3년이라는 기간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배드민턴을 하는 거예요. 훈련이 없는 날에도 단 하루도 배드민턴 채를 놓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2021년 올림픽에서 만났어요. 결국은 잘하는 사람 만나게 되죠. 너무 흥미진진할 것 같죠. 근데 경기 직후의 모습이거든요. 이 쓰러진 그 느낌 오세요? 근데 졌어요. 또 말도 안 되게 진 거예요. 그렇게 3년을 연습을 했는데, 근데 이 안세영 선수가 얘기를 했던 게 나와 있죠. 3년간 하루도 안 쉰 배드민턴 1회도 안 됐으니 더 열심히 해야겠죠. 그리고 2021년에 그죠? 이 경기를 지고 2023년 아시안 게임에서 다시 만난 거예요. 그러면 2018년부터 이분은 5년, 횟수로 6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이 선수를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경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분이 경기 직후에 아마 경기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중간에 1세트 때 무릎 부상이 와서 정말 따각 소리가 났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경기를 보는데 포기하라고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경기를 이번에 이겨서 드디어 금메달을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제가 이 모습을 보고 사실은 이렇게 딱 쓰러진 전력투구한 이 모습 안에 제가 잘 모르죠. 그런데도 저한테 되게 감동이랑 울컥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스포츠 선수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비즈니스에도 좀 이런 투혼이 있나? 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목표를 가지고 긴장감 있게 정말 치열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의 비즈니스 안에서 녹아나고 있나? 그러면서 되게 많이 반성하는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극한의 스포츠 아니잖아요. 유산아 그죠? 편하게 커피숍에 앉아서 얼마나 좋아요. 연금도
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너무 멋진 도구를 리더님들이 다 만나셨고, 특별히 리더스 분들은 그 도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성취도 하고 결과를 맛보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일을 더 잘하고 뛰었을 때 성과가 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뛰어서 이런 감동을 전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죠? 팀이, 그룹이, 코리아가 성장하는 게 결국 먼 일이 아니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 비즈니스 안에 치열함이 있나? 이런 것들을 많이 돌이켜보는 시간이었고, 여러분들도 오늘은 나에게 그런 한방을 가지는 좀 치열함을 가지고 하루를 보내시는 리더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